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FOMC 미팅이 끝난 이후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찐 반등인지, 이 흐름들을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반전이 있을지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FOMC 미팅 결과 간단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그건 시장에서 모두가 다 100%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그대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부분들이 중요했습니다. 자, 우리 연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PDF로 어제 결과들을 업로드를 해뒀습니다. 그럼 점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도표는 이 참여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서로 어디에 이제 투표를 할 것인가 본인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2024년 말까지 금리 예상치 중간값이 4.6%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가 2024년도이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갖다 봤을 때 4.5에서 4.75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내에 3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2025년과 2026년도를 계속해서 두고서 점진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5까지 목표치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도표상으로는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패드와치에서도 약간 의견의 변동들이 있는데요. 5월달까지는 여전히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90% 이상인데 6월달에는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 그 전망이 지금 더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달의 결과들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파월 의장은 연내 통화정책 완화는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양적 긴축의 속도도 감속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 좀 원하는 메시지들을 비교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지금 미국의 3대 지수도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과 다우가 다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비하면은 역시 그 상승세가 못 미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이 FOMC 미팅에 굉장히 눌려 있었다라는 건데, 전통 자산과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은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번에 FOMC 미팅 이 결과들이 상당 수준으로 비트코인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고, 그 위험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많이 반등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장표에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FOMC 전문가들의 평가는 파월이 비둘기로 명확히 기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증권사들마다 약간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6월달, 즉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7월 FOMC 미팅에서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 거시경제적인 영향들이 작용을 했는데, 그 영향들이 ETF발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순유입이 이틀 연속으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하루 동안에 3억 2,600만 달러의 순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집계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또 시장의 긴장감들이 나왔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출을 기록했던 원인은 GBTC에서 많은 물량들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지금 블랙락과 피델리티 상품의 순유입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던 모습들 때문입니다. 이 블랙락 IBIT의 순유입량이 17거래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ETF발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이 이 수요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입액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동안에도 블랙락의 상품에는 순유입이 역시나 플러스를 기록했었다라는 점들을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것은 드디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 다시 기관 수요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기관 수요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안전자산보다는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FOMC 미팅을 앞두고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리스크 오프, 즉 위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들을 더 많이 보여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어쨌든 플러스로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장표는 크립토컨트에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비트코인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실현 시가총액의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단계 어떤 에이지들을 구분을 해뒀습니다.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2년에서 3년을 보유한 물량이고요. 이 노란색이 18개월에서 2년, 그리고 요거는 이제 1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그 하단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런 식으로 장기 보유 물량들의 어떤 보유 기간을 갖다 구분을 해 둔 겁니다. 근데 이 구간들의 이제 값들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세 상승장 초입에서의 어떤 비율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장들이 이제 더 시작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지금 CBDC가 미국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CBDC와 비트코인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미국이 여전히 CBDC에 대해서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최근에 어떤 형태로든 CBDC를 권고하거나 채택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CBDC와 관련해서 미국이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하원의 금융위원장입니다. 굉장히 친 비트코이너이죠. 패트릭 맥켄리 의원이 연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도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방향성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제 가격 전망대를 좀 보겠습니다. 네, 6일 전에 채굴 난이도가 다시 조정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굉장히 채굴 난이도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채굴 난이도가 계속해서 상향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채굴자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비트코인의 어떤 펀더멘탈을 올리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감기가 한 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들을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이제 FOMC 미팅 이후로 크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미결제 약정은 그렇게 따라서 크게 오르지 않고 좀 오히려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VD 같은 경우도 지금 현물 CVD는 다시 반등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선물 CVD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펀딩 레이트도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회복하고 있는 거는 선물이 아니라 현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거래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것도 거래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고 거래 활성도를 측정하는 요소이지만 선물 거래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제 거품이 많이 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반등을 현물이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일단 중요한 미션 하나를 1차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2MA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22MA가 평탄해지는 구간까지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구간들을 상방으로 말아 올리면서 1차적인 미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22MA 상단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지금 저항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넘어서는 것이 또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제 반등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구간들을 완전히 넘어서면은 이제는 더 안정적인 구간으로 접어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일봉 차트로 봤을 때 RSI가 기준선 50을 일시적으로 잠깐 이탈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4시간 봉도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구간, 가장 많은 매물대 있는 이 구간에 지금 가격이 도달해 있는데 지금 22MA를 돌파하고 지금 시간봉 기준으로는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었죠. 근데 50SMA를 지금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완전히 또 넘어서는 것이 가격이 안정적인 구간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넘어서고 나서 다지기를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다시 추세 전환을 통해서 상승 랠리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좀 고무적인 움직임들은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부분 중에서 4시간 봉에서 RSI가 과매도 구간 진입 직전에
전에 반등으로 말아올렸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죠. 근데 계속해서 그 구간들에서 지금 말아올리는데 성공을 하고 있고, 이제 4시간 봉은 50을 갖다가 이탈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추세들로 지금 매수세가 완연하게 힘을 얻고 있는 거는 맞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들을 안전한 구간들까지 올려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구간들을 넘어서게 되면 더 빠르게 랠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전 72K 부근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75K의 숏포지션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빠글빠글하게 모여 있는데, 만약에 그 구간들을 청산하고 가게 되면은 가격은 80K까지도 급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22MA 아래로 내려와서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 구간들까지 다시 도달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들이 완전히 회복됐다 이런 것들보다는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매물대 움직임들을 봤을 때 가격대 하단으로는 두텁게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단은 오히려 조금 더 얇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간을 넘어서면은 여기는 굉장히 얇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72K 상단에서는 더 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도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도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특히 벽이 굉장히 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개 거래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봤을 때 72K 이상에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벽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거는 이제 75K에 가장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 상단에 또 벽이 굉장히 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까지는 매수세가 조금만 의지를 내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으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됐는데요. 비트코인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DCA 방법 중에서도 스마트 DCA라고 하는 것들을 또 제시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1주에서 한 달 사이에 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이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가격이 일주일에서 한 달 실현 가격 하단으로 내려온 구간에서 매집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을 때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겪었을 때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 나가야 되는 전략들이 유효한데, 이 방법들을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현 가격들과의 어떤 추이들 그리고 각종 원체인 지표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호재 소식과 지금 악재 소식들이 많이 혼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재 소식을 보면은 특정 고래가 1시간 전에 바이낸스로 굉장히 많은 물량의 지금 이더리움을 입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더리움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악재 소식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외신에 따르면은 이더리움 재단이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국가가 어디인지 뭘 조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더리움 재단 측은 이런 코멘트 요청에 대해서 언론들의 요청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의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SEC가 이더리움 재단의 재무 자료 등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는요, 2022년 9월에 이더리움 합의 알고리즘이 POS 기반으로 전환된 직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불안감들을 좀 느끼고 있는데, 또 오늘 방금 굉장히 또 호재 소식이 또 큰 게 나왔는데, 블랙락이 이더리움에서 첫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최초로 펀드 상품을 전통 금융기관, 그것도 전 세계 1위 금융기관이 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소식이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금융 상품들이 태어날 수 있는 기반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호재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MA를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는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이더리움도 넘어서고 1차적인 미션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4,000달러 이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RSI 상으로도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50 기준선을 지금 통과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솔라나와 솔라나 생태계가 비트코인 하락장에서도 가장 좀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솔라나는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줬고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누릴 때는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22MA 상단을 방어를 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솔라나의 RSI 같은 경우는 벌써 과매수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205달러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수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통과하고 올라갔을 때는 2021년 당시 전고점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60 내외인데요. 그 구간들까지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22MA를 하향 이탈하게 됐을 때는 50SMA까지도 이탈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거고요. 이 가격대는 126달러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세가 더 힘을 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리플의 상황 보겠습니다. 리플도 지금 22MA를 하향 이탈해서 50SMA를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이 구간대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6달러 부근인데요. 리플이 전체적으로 크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22MA를 통과하고 나서 다시 0.76달러 요 이상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이 구간 이후로 있는 굉장히 많은 시체 구간들을 잘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은 전체적으로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는 테스트해야 되는 구간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이 구간들 위해서 주간 종가가 마감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간들을 완전히 다지기를 했을 때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 악재 소식들을 살펴보면서 온체인 지표와 기술적인 분석들도 함께 동반을 해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변화되는 내용들은요, 제가 또 시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